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길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아피아 가도 산책을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아피아 가도의 중요한 유적들과 풍광이 아름다운 지점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0월 초 가을 햇볕이 눈부신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가로수길이 예뻐서 가는 길에 일부러 카타콤베 입구 쪽 길로 거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칼리스토 카타콤베를 지나서 세바스전 카타콤베가 있는 성당 앞을 지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철저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약 860헥타 크기의 고고학 공원입니다.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 감찰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체쿠스가 건설을 시작해서 기원전 190년에 완성된 길입니다. 로마 시내 중심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 반도 동남 끝에 브린디시 항구까지 590km가 연결이 되는 고대 고속도로입니다. 브린디시 항구는 당시 그리스나 중동으로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상업 항구였고요. 좀 더 앞으로 가면 아피아 가도의 옛 모습과 분위기가 잘 보존이 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주변은 고대 로마 시대 유적들의 가치도 대단한 곳이면서 편안하고 낭만적인 자연 풍광으로도 유일한 장소입니다. 오늘은 가을 하늘이 특히 아름다워서 카메라가 자꾸 하늘 쪽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 육중한 원통형의 건물은 기원전 1세기 말의 귀부인 체칠리아 메텔라의 영묘입니다. 체칠리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크라수스의 며느리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크라수스는 기원전 71년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한 장본인이자 시저와 폼페이우스와 함께 로마 공화정 말기 3두 정치를 맡았던 인물 중의 하나이므로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 건축에도 사용된 트라베르티노 석으로 외장이 되어 오늘같이 햇볕이 좋은 날에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아피아 길을 따라 고대 로마 시대 정치인들, 귀족들의 기념 묘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의 12표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생관리와 화재 방지를 위하여 황제와 그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성벽 밖에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길이었던 아피아 가도 주변에는 여러 유력 인사들의 호화로운 묘소가 위치하게 되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고대 로마 시대 유적이자 건축물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작은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교황 보니파스 8세가 배출이 된 강력한 카에타니 가문이 13세기에 여기에 요새를 건축하여 체칠리아 영묘와 연결을 한 건데요. 현재는 건물 골격만 남아있는 상태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건물은 폐허가 되었지만 창문마다 보이는 파란 하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벽에는 영묘 장식에 쓰였던 석상들과 작은 항아리 모양의 유골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극 배우가 사용하던 마스크 스타일 조각과 고대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짧은 머리 스타일의 투박한 인상의 남자 두상도 보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면 14세기의 니콜라 성당 벽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에는 이 옆에 작은 고을이 만들어지고 성당도 세워졌습니다. 역광이지만 이쪽 모습도 참 좋아서 그대로 찍어보았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로마를 찾은 괴테나 스탕달 같은 유럽의 문호들이 이런 풍광에도 심취했었던 거지요. 앞으로 가는 길에 이 오래돼 보이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독특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여기선 절대 죽지 않아 라는 말인데 여기선 절대 배고파선 죽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로마식 직설적인 말 표현으로 오래된 아피아 길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앞으로 가서 아피아 가도의 옛 포장도로를 직접 밟아보겠습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공화정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남부지방 지배를 위하여 군대가 남부 이탈리아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군사물자도 계속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약 2300년 후의 현재에도 로마 시내에서와 외곽도로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공사 기술은 매우 정확하고 숙련된 것으로 유명하지요. 먼저 땅을 깊이 파서 돌과 흙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 배수를 수월케 하고 마지막에 이 짙은 회색의 화산암 조각을 끼워 맞춰서 배치합니다. 이 돌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성된 화산암인데요. 아주 단단한 종류의 돌입니다. 그리고 이 공법은 모든 다른 로마 길 건설의 표준이 됩니다. 최대한 직선 도로를 유지하면서 폭이 4.1m 정도로 양방 통행이 가능했고 양편에는 별도로 인도가 위치했습니다. 또한 1마일마다 돌기둥을 설치해서 최초로 거리 표시를 한 길이 됩니다. 마일스톤이라고 부르죠. 근대에 들어서서 이 아피아 가도와 주변의 수많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고 아직도 꾸준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00년이 넘은 포장도로를 따라 130여 세가 되는 소나무들과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로마 지방의 이 소박하고 목가적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앞 222번지에 옛 고대 로마 시대 한 목욕장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어떤 개인집 정원 같기도 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나 기회가 되시면 들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빌라와 목욕장은 기원 후 2세기에 에로데 아티코라는 학자의 소유였습니다. 에로데 아티코라는 인물은 정치인, 철학자, 문학가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수사학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농경지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발굴이 된 유적지입니다. 욕장 시설은 타르실, 마사지실, 온수욕탕, 중간탕, 냉수욕탕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섬세한 모자이크 장식이 남아 있습니다. 열탕의 바닥과 벽은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켜서 온도 유지를 했던 시스템이 도면도에 나와 있죠. 고대 로마 시대 때 일반적인 모욕장 시설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화장품 섞는 도구, 놀이 주사위, 머리핀 이런 작은 유물들은 하수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거대한 물탱크가 있었던 자리에 현재 아피아 지역 관련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건물 벽에는 기둥, 수도관 등 여러가지 고대 유물 조각들로 장식을 해서 보기도 좋고 도난 방지로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2020년은 라파엘 사망 500주년으로서 이탈리아 전국에서 여러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코로나 문제, 인원 제한 등으로 크게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고고학 박물관에도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라파엘에 관한 특별 전시가 있는데요. 고대 로마에 관한 라파엘의 레슨이라는 테마입니다. 16세기 최초로 라파엘이 고대 유적에 대한 탐사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기록, 보존 의식을 제기하므로 후대 18세기까지 유럽 고고학 분야에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 교황 메디치 가문 출신 레오 10세가 라파엘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500년 전 1520년에 37의 아까운 나이로 로마에서 사망을 한 라파엘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섬약한 모습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작을 남겼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아피아 길의 다른 지점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피아 길이 길죠. 감사합니다.